반면에 이 저렴한 니퍼는 너무도 깔끔하게 잘라줘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가공한 니퍼 같은 경우는 뭐 말할 것도 없겠죠. 더 완벽하게 자를 수 있겠죠. 이렇게 되는 거죠. 찌그러지면서 이런 V자가 되는 거고요. 이렇게 가공한 니퍼를 절단하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확실히 좀 차이가 좀 있죠. 자작을 하거나 뭔가를 창의적인 걸 만드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기술력을 여러분하고 공유하고자 이런 채널을 만들었고요. 니퍼는 사용 용도에 맞춰서 쓰는 게 중요한데 그 사용 용도에 맞춰 사용하지 않으면 금방 망가지거나 제대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오늘은 니퍼에 대해서 조금 깊게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사면은 안 되는 니퍼들은 바로 요런 니퍼들인 것 같아요. 가장 이제 그 안 좋은 니퍼들이에요. 요런 니퍼들 이렇게. 이 니퍼들은 이제 알리익스프레스에서 판매하는 니퍼들이고요. 종류별로 여러 가지를 다 사봤어요. 새 것 때는 물론 2mm 이 철사를 자를 수는 있어요. 이 정도 힘으로. 그렇지만 이제 계속 사용하다 보면 이제 날이 무뎌지면서 이제 점점 힘을 많이 써야 하는 상황이 생기더라고요. 지금 이 니퍼 거의 새 거거든요. 그래도 이렇게 한 몇 번 정도라고 할까요? 네, 점점 제가 자르는 게 둔해지죠. 제가 힘이 빠지는 것도 있지만 날 상태가 점점 안 좋아지는 것도 있거든요. 어우야, 아유, 네, 이건 벌써 죽어버렸네요. 이런 2mm 선을 한, 어우야, 어휴, 아이고야, 한 100개 정도 이렇게 자르면 그날은 더 이상 니퍼질을 못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절단이 굉장히 잘 되는 니퍼를 찾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요런 니퍼들은 일단 빼놓을게요. 이건 안 쓸 거고 이제 다 폐기 처분할 니퍼들이에요. 그리고 이 제품도 이제 처음에 왔을 때 이런 모양이 아니었는데 이제 제가 쓰기 편한 모양으로 이렇게 깎아본 거거든요. 처음엔 괜찮아 보여가지고 이제 작업을 했었는데 만들어 놓고 써보니까 이 제품도 별로 그닥 이렇게 좋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 제품도 아마 안 쓸 것 같아요. 손잡이 가동 범위는 더 길어지고 실제로 잘리는 부분은 더 적게 돼서 힘을 더 가속화시키는, 더 증대시키는 물건들인데 이런 것들이 좋은 제품은 좋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닥 추천해드리고 싶지 않아요. 이런 철사를 한 몇 번 자른다고 하면 상관이 없는데 뭐 하루에 뭐 몇백 개씩 자른다고 하면 그만큼 손을 많이 벌려야 되는 것도 일이거든요. 편하게 잡고 뚝뚝뚝뚝뚝 자르고 싶은데 그만큼 신경 쓸 게 많은 거죠. 많이 벌려야 되고 그 다음에 자르는 칼날 위치도 맞춰줘야 되기 때문에 좀 불편해요. 그래서 이 제품도 아마 안 쓸 것 같아요. 이 큰 니퍼도 사실 이제 많이 썼던 니퍼예요. 근데 이제 제가 사용하기 편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제 계속 가공해서 썼었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다 이제 닳아가지고 이제 더 이상 니퍼로서의 기능을 못하고 있어요. 이것도 이제 폐기를 해야 되는 니퍼고요. 그런 것들을 제외하니까 니퍼가 이렇게 남았네요. 요 니퍼들은 이제 제가 쓰는 니퍼들이거든요. 첫 번째로 소개해드리고 싶은 건 이제 이 펠로 니퍼예요. 제가 작업하면서 정말 너무도 좋았던 니퍼예요. 진짜 하루에 수백 번의 니퍼질을 해도 손이 아프지 않고 절단했던 단면도 가장 좋았던 니퍼거든요. 보기에는 흉측한데 이게 계속적으로 튜닝을 하면서 써서 지금 이 모양까지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땜질을 하다 보니까 이제 열 처리가 풀려가지고 이제 니퍼로서의 기능을 완전히 잃은 그런 니퍼입니다. 그 다음에 설명해드리고 싶은 건 이 크니펙스 180mm짜리 니퍼예요. 이 니퍼도 엄밀히 따지면 부스터가 장착돼 있는 니퍼예요. 이게 부스터가 어딨어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겠지만 사실 이 부스터는 이 회전축에 있어요. 회전축 중심이 여기 있잖아요. 벌어지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이렇게 있는데 요즘 니퍼들 같은 경우는 이게 점점 그 앞으로 가요. 최대한 짧게 그래야 이제 지렛대의 힘을 최대한 많이 쓸 수 있기 때문에 점점 앞으로 가는 추세거든요. 이 제품도 최대한 앞쪽으로 갔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근데 옛날 거보다 이제 점점 짧아지는데 이 제품 같은 경우는 회전축이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양쪽에 이렇게
움직이는 길이 있어요. 이렇게 레일을 따라서 움직일 수 있게. 이 레일의 원을 그려보면 사실 이제 이렇게 돼 있고 그 중심점이 여기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애들은 회전 중심점이 여기 있는 데 비해서 얘는 이제 앞에가 있어요. 그래서 얘를 벌려도 이 안쪽, 힘을 많이 쓰는 이 안쪽은 얼마 벌어지지 않는 거죠. 지금 보시면 이제 부스터 달린 니퍼고요. 이거는 부스터 안 달린 이제 크니펙스 니퍼지만 실제로 최대한 많이 벌렸을 때 그 날에 벌리는 각도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정도 되는 거죠. 부스터가 없는 일반적인 니퍼를 이제 최대한 벌리게 된다고 하면 훨씬 많은 거리가 벌어지잖아요. 지금 보시면 이 정도 가장 기본적인 거리를 저희가 이제 딱 벌렸을 때 최대 안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들뜨게 되는 거죠. 그래서 네, 뭐 잘리는 게 굉장히 무겁게 잘리거나 안 잘리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그만큼 불편한 부분도 있다라는 거죠. 이만큼씩 계속 벌려서 잘라야 되니까. 이제 이런 크니픽스 니퍼 같은 경우는 이제 피아노선 열 처리가 많이 돼 있거나 2.5mm, 3mm 정도까지는 절단을 해도 날이 안 상하거든요. 날 튼튼한 건 뭐 인정합니다. 이 크로킹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좀 무난하죠. 전선을 자른다든지 피아노 선을 자른다든지 철사를 자른다든지 할 때 뭐 여러 군데 사용할 수 있는데 솔직히 난 이게 너무 좋아라는 말은 잘 못할 것 같아요. 사람들이 좋다고 해서 저도 이제 사봤는데 사실 또 사라 그러면 안 살 니퍼가 사실 이 니퍼예요. 이 후지아 니퍼가 사실 이 크로킹이거든요. 근데 가격은 2배 정도 비싸요. 2배 비싼 이유는 이제 손잡이가 검은색이다. 요거 이렇게 안전고리 낄 수 있는 거 있다. 그다음에 이렇게 코팅해 놨다. 제가 이제 몰라가지고 좀 찾아봤거든요. 근데 이 코팅한 거 외에 큰 장점이 없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열 처리가 다르거나 이제 쇠 재질이 다르다고 하면 2배가 됐던 3배가 됐던 그 돈 주고 사겠는데 이 크로키는 하나 살 바에 이 후지아 2개를 사가지고 쓰는 게 훨씬 위대하지 않을까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후지아 중에서 얘가 200mm였나요? 얘가 아마 200mm였을 거예요. 200mm를 가지고 이제 제가 쓰기 편하게 개조한 거거든요. 일반적인 니퍼를 이렇게 되어 있는 거를 옆에를 다 잘라내고 여기를 이제 갈아서 사용하게 되는 거죠. 좁은 공간에 집어넣고 절단을 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좁은 공간에 집어넣으면 이 끝단밖에 걸리지가 않는 거예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끝단에 걸리면 힘을 엄청나게 써야 돼요. 잘리지도 않고 막 이런 식으로 자를 수밖에 없죠. 근데 이렇게 가공해서 사용하게 되면 이제 끝단에 걸린다고 해도 뭐 힘 조금만 주면 이렇게 뚝뚝 잘려 나가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니퍼를 짧게 가공해서 사용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렇게 대각선으로 만들어진 날이 있고 이렇게 V자로 만들어진 날이 있는데 보통 이제 이런 날들을 전공 니퍼라고 해요. 아니면 전선 니퍼. 그다음에 이런 날들이 이제 대각선 니퍼라고 하고요. 저희가 이제 대부분 사용하는 건 이렇게 대각선으로 된 니퍼를 사용하게 되거든요. 이것도 대각선 니퍼고요. 이것도 그렇고 이거 여기 거의 보이는 이제 모든 니퍼들 단 이 제품과 이 제품을 빼고 나머지는 다 이렇게 대각선 니퍼인 거죠. 지금 요거는 제가 굉장히 많이 썼던 니퍼예요. 지금 한 이건 10개 이상 썼을 것 같아요. 이거 타미야 모델링 니퍼인데 이거 갖고 정말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손톱 깨졌을 때 더 이상 깨지지 못하게 이렇게 딱 잘라낼 때 많이 써요. 손톱 다치면 이제 그 끝에 손톱 갈라지거나 깨져나가면 이제 더 깨져나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딱 깔끔하게 자를 때 정말 많이 쓰거든요. 플라스틱 자를 때 쓰는 니퍼이기 때문에 이제 다른 용도로 사용하게 되면 이제 금방 망가집니다. 그리고 이 전공 니퍼 중에서 제가 좀 굉장히 좋아하는 거 오늘 영상에서 여러분들에게 꼭 보여드리고 싶었던 니퍼가 바로 이 니퍼예요. 정말 좋습니다. 광고를 해서 판매를 한다고 해도 절대 부끄럽지 않을 그럴 니퍼입니다. 가격은 대략 한 10,000원 조금 넘게 주고 산 것 같거든요. 단점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이 안쪽에 뚫려 있어요. 그래서 이 안쪽을 못 쓴다는 거죠. 그 외의 공간을 써야 된다는 거 항상 기억하고 쓰셔야 되는데 이 제품만 그런 건지 다른 제품도 그런지 모르겠어요. 사진에 보면은 이게 완벽하게 깨끗하게 돼 있는데 이 제품만 이렇게 뚫려서 왔더라고요. 예, 아마 이 제품을 만들면서 연마하신 분이 실수해서 여기를 뚫어 놓은 건지 그것까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이 제품을 왜 추천을 해드리냐면
이렇게 전공 니퍼들 같은 경우는 조금만 쓰면 날이 금방 망가지거든요. 많이 써봤기 때문에 잘 아는 부분인데, 이런 니켈 0.15mm를 니퍼로 자르는데 뭐 대단한 거야 라고 말씀하실 분도 있겠지만, 이런 전공 니퍼를 가지고서 이런 쇠를 자르게 되면 금방 날이 상하거든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주 깔끔하게 잘려 나가요. 굉장히 날카로운 가위예요. 이걸로 잘랐을 때 깔끔하게 잘린 것 같지만 사실 들떠요. 가위는 이렇게 비끼면서 자르기 때문에 잘린 단면이 이렇게 찌그러질 수밖에 없어요. 가위로 자르게 되면. 그러나 니퍼로 자르게 되면 굉장히 깔끔하죠. 이것도 이제 좋은 니퍼를 한번 잘라 볼게요. 이거는 전공 니퍼가 아닌 걸로 잘랐을 때 자르는 것도 좀 어렵지만 아마 이 단면이 더 거칠 거예요. 잘 안 쓰는 니켈이죠. 0.3짜리. 이거 0.3짜리를 잘라도 날이 안 상하더라고요. 날 상할 것 같으면 몇 번 자르면 이제 끝에 이렇게 날이 상하는 표시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거 꽤 많이 잘랐을 때 이게 날이 안 상하는 거 보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도 날을 오래 쓸 거면 0.3T는 권해드리지 않아요. 0.2T까지만 잘라 쓰시면 크게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니켈 자르고 전선 자르고 그 다음에 이런 니퍼는 또 어디에 쓸 수 있냐면 타이밴드 자를 때 정말 좋아요. 보시면 바짝 붙여서 잘렸다. 말할 거 없이 깔끔합니다. 다칠 부분이 안 느껴져요. 이 손등 여기가 제일 잘 많이 다치는 부분이거든요. 이거 타이밴드 잘린 부분에서 다치는 부분이. 대부분 이제 가지고 계신 니퍼 한 요 정도 되는, 이것도 이제 좋은 니퍼죠. 이걸로 바짝 해서 잘랐을 때 아무리 바짝 잘라도 이렇게 튀어나온 부분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돌출된 부분. 그리고 이 끝부분이 굉장히 날카롭다 보니까 이 부분에 손등이 스치면 무조건 다치죠. 집에서 이제 DIY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이 타이밴드를 많이 쓸 수밖에 없는데, 이 타이밴드 끝 작업이 잘 안 돼서 주변 사람이 다치게 되면 원망을 많이 듣게 되거든요. 근데 이 니퍼 하나씩 갖고 계시면 그런 일이 없을 거예요. 아주 깔끔하게 잘라낼 수가 있죠. 또 하나는 이제 이런 작은 니퍼는 이 머리를 잘라내기가 좀 어려워서 아까도 이렇게 바짝 잘랐잖아요. 근데 이 정도 되는 니퍼면 아마 이 머리를 통째로 잘라도 될 것 같아요. 네. 전선을 바짝 자를 필요가 없는 거죠. 전선 바짝 자르다 보면 전선이 다치는 경우가 종종 나와요. 그냥 이 머리를 통째로 잘라버리는 것도 방법이네요. 워낙 니퍼가 크고 힘이 좋아서 어지간한 타이밴드는 깔끔하게 제거가 될 것 같습니다. 이 펠로 니퍼를 이렇게 개조해서 사용하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약간씩 부담되는 게 좀 있더라고요. 이거 이렇게 이만큼 갈아서 사용하면 얼마 못 쓰고 또 망가질 텐데 뭐 그때마다 계속 니퍼를 보충해야 되고 또 만들어야 되는 거가 있죠. 이게 대체품이 없을까라는 생각에 이 알리익스프레스를 찾아봤거든요. 그랬더니 생긴 게 비슷한 제품이 바로 이제 이런 제품들이 나왔어요. 비슷하게 생긴 제품 중에서 이제 녹색 제품이 있어요. 메이커도 다르고요. 근데 그 제품도 사서 테스트를 해봤는데 뭔가 좀 다르더라고요. 끝 처리도 좀 안 돼 있고요. 그리고 이제 결정적으로 잘 안 잘려요. 그래서 그 제품은 이제 갖고 오자마자 몇 번 테스트하고 다 폐기 처분해버렸습니다. 원래 이제 이렇게 생겼던 모델인데 제가 막 이렇게 막 여기 이 부분 이제 다 갈아서 이렇게 작게 만들었었죠. 이 정도 살은 두고 만들 계획이에요. 이건 처음 만들다 보니까 혹시 몰라서 이렇게 살들을 많이 두고 만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좀 부담 없이 내가 원하는 대로 더 작게 만들 거야 하고 만들었는데 이렇게 사정없이 깨졌습니다. 이런 식의 전공 니퍼가 정말 좋거든요. 잘랐을 단면도 너무 깔끔하고 그리고 손도 잘 안 다치게 돼요. 이 철사도 그래요. 철사도 자르고 나면 괜찮다고 하는 니퍼로 이렇게 자르게 돼도 이렇게 V자로 커팅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잘 다치게 돼요. 날카로워졌거든요. 대신에 제가 만든 이런 니퍼로 자르게 되면 상대적으로
그 V자가 덜하게 돼요. 이렇게 V자로 된 날들 같은 경우는 이게 절단될 때 힘의 분산이 양쪽으로 되기 때문에 날이 잘 망가지지가 않아요. 그리고 결국 이제 이 철사가 늘어나면서 이제 가운데가 잘리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이렇게 칼날처럼 이 철사가 벌어지는 게 되는 거죠. 반면에 이렇게 된 전산 니퍼 같은 경우는 가운데를 자르고 들어가면서 이 한쪽으로만 늘어나고 이쪽은 늘어나지 않고 이제 깔끔하게 딱 잘리는 거예요. 아까 전에 타이밴드 잘린 거랑 똑같이. 근데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날이 이쪽으로 금방 망가져요. 이쪽으로 망가지는 것보다 이쪽으로 날이 누워서 망가져요. 이런 날을 만드는 거죠. 양쪽을 이렇게 만나게. 그래서 처음에 만나서 갈라지는 부분, 이 부분은 이렇게 V자로 됐고, 그 다음은 V자가 아니니까 여기서 이제 자르고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얼만큼이냐에 따라서 절단되는 게 달라지더라고요. 이 니퍼의 날을 보시면 원래 이렇게 된 날이거든요. 지금 보시면 이렇게 움푹 들어갔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살짝만 움푹 들어가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그냥 추천해 드리고 싶은 건 이 니퍼 두 개만 있으면 어지간한 작업은 다 하실 수 있어요.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뭐 타이밴드를 자르거나 전선 자르거나 니켈 깔끔하게 자르고 싶다, 그냥 이 니퍼 쓰시면 되고요. 철사를 자르거나 좀 무식한 걸 뭔가를 제껴내야 된다, 잘라내야 된다 했을 때 그냥 이 니퍼 쓰시면 됩니다. 정말 잘 잘려요. 그냥 깔끔하게 뚝뚝. 지금 2mm거든요. 이거 정말 오늘 하루 종일 잘라도 이 니퍼 날 안 망가져요. 오늘 이 니퍼를 가지고서 펠로 니퍼 만들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한 요 정도로 만들어서 여러분에게 또 결과물을 보여드릴게요. 자, 그러면은 요거 만들어 보겠습니다. 절단할 때 가장 중요한 건 열을 먹지 않게 하는 거기 때문에 계속 작업하면서 물을 묻혀줄 거예요. 지금 이렇게 이제 앞부분이 잘렸고요. 이제 샌딩을 좀 해보겠습니다. 여기가 좀 지저분하긴 한데요. 여기는 먼지 나는 작업을 하는 곳이에요. 뭐 벨트 샌더를 돌린다든지 광택기를 쓴다든지 할 때 이제 이 부스 안에서 하게 되거든요. 이게 지금 폴리카보네이트라 이제 먼지는 이 안에서만 놀고 밖으로 나오지 않게 해놓은 거죠. 그리고 집진기 지금 돌아가고 있는 상태고요. 그러면 이제 작업 이어서 해볼게요. 여기 이면을 가급적 일자로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사포는 40방 굉장히 거친 거죠. 일단 항삭을 좀 해보겠습니다. 이제 사포는 100방으로 바꿨고요. 다시 샌딩 해보겠습니다. 여기 어디서 이제 멈춰야 될 때가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가지고 가서 앉아서 이제 아주 정밀하게 샌딩을 해보겠습니다. 이것도 제가 만들어서 쓰고 있는 디스크 샌더인데 이런 샌더들이 정밀한 게 별로 없어요. 이런 데를 누르면 들어간다든지 이게 수평이 안 나온다든지 또 속도 조절이 안 되다 보니까 이렇게 정밀하게 샌딩할 수가 없거든요.
RPM은 빠르게도 돌고요, 느리게도 도는데 보통 이제 느리게 돌면 토크가 떨어져서 샌딩을 못 하거든요. 근데 제가 만든 이 샌더는 낮은 RPM에서도 토크가 좋아요. 여기서 타협을 보는 게 맞는 것 같은데 항상 욕심이 문제죠. 이거는 지금 일반적인 날이고요. 일반적인 날로 절단을 하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찌그러지면서 네, 이런 V자가 되는 거고요. 이렇게 가공한 니퍼로 절단하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확실히 좀 차이가 좀 있죠. 해당 제품은 제가 링크를 걸어 놓을게요. 그리고 절대 광고 아니고요. 검색하셔서 제일 저렴한 제품을 구매하시면 됩니다. 이 얘기도 좀 해드리고 싶어가지고 제가 와이어 커팅기를 꺼냈는데 한 20년 넘게 썼을 거예요. 상태가 안 좋은 와이어 커팅기다 보니까 이렇게 딱 커팅을 하고 나면 이렇게 잘 안 잘리게 되죠. 그래서 저는 와이어 커팅 항상 이렇게 와이어 커팅기로만 잘라야 된다고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냥 닛바가 더 편하더라고요. 아주 깔끔하게 딱딱 잘려요. 이 끄트머리도 굉장히 이쁘게. 오히려 이제 이 비싼 립버들이 이렇게 좀 덜 잘리는 경향이 있죠. 반면에 이 저렴한 립버는 너무도 깔끔하게 잘라줘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가공한 립버 같은 경우는 뭐 말할 것도 없겠죠. 더 완벽하게 자를 수 있겠죠. 제가 이 립버를 이렇게 갈아서 만든 게 여러분이 이렇게 따라서 만드시라고 이렇게 영상을 찍은 건 아니고요. 어떤 수공구가 됐던 공구가 됐던 자기의 사용 용도에 맞춰서 쓰는 게 가장 좋다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가공해서 잘리는 걸 보여드렸습니다. 처음부터 영상을 보신 분들은 뭐 저에 대해서 잘 알 것 같고요. 지금 처음 보시는 분들은 저에 대해서 모르잖아요. 저는 자작을 하거나 뭔가를 창의적인 걸 만드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기술력을 여러분하고 공유하고자 이런 채널을 만들었고요. 여러분이 만들지 못하는 것들을 제가 대신 만들어 드릴 수 있고요. 여러분들이 개조하고 싶은 거 또는 고장나서 고치지 못하는 거 저한테 한번 연락을 줘보세요. 제가 아마 재료비 정도만 받고 고쳐드리거나 새로운 창작물을 만들어 드리거나 또 개조해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없으면 만들면 돼 손종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